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낚시, 그냥 제 낚시 하면서 그 베스 낚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약간 마인드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베스는 한낱 물고기일 뿐이다. 물론 제가 뭐 생명 경시 사상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거예요. 일단 베스는 우리 사람보다 지능이 아주 많이 낮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능이 낮은 베스를 이 똑똑한 사람 머리로 아무리 막 분석하려고 해봤자 사람 머리만 아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스트레스 풀라고 뭐 힐링 하려고 이렇게 낚시 다니는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는 이만 못 하잖아요. 이 낚시라는 게 그 어떤 낚시든지 그 낚시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대상 어종에 대해서 약간 좀 애정이 생기고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봤자 한낱 물고기라는 거죠. 이 물고기가 갖고 있는 이 본능, 생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고기나 저 고기나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사는 세상이 우리 사람이랑은 아예 다른 물속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베스랑 비슷한 생김새나 그런 생태를 갖고 있는 그런 낚시들을 보면은 사용하는 루어라든지 미끼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 것처럼 이 베스도 결국은 물고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감선동 낚시나 뱅에돔 낚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신성시 된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뭐 물고기가 굉장히 예민하니까 뭐 라인을 엄청나게 얇게 써야 되고 막 부력을 예민하게 맞춰야 되고 막 밑밥 동조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미끼를 써가면서 굉장히 예민한 낚시를 해야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감성돔이나 참돔 같은 거, 특히 그거 타이라버로 이제 막 잡아내기도 하고, 감성돔도 우리 그 꽃게 모양으로 생긴 그 조그마한 루어 달아가지고 우리 그냥 베스 낚시 하듯이 방파제나 뭐 해수욕장 옆 갯바위 이런 데 서가지고 그냥 드래깅 질질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감성돔이죠. 이런 식으로 감선돔을 낚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감선돔도 물고기고 베스도 물고기고 다 같은 그냥 물고기라는 거죠. 물론 분석적으로 접근한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뭐랄까 베스를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낚시할 때는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거에서 막 스트레스까지 받을 정도로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요. 사실 우리 프로 선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낚시, 그러니까 프로 선수님들이 토너먼트를 뛸 때 하는 낚시랑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낚시는 진짜 천차만별로 굉장히 많이 다르죠. 프로 선수님들이 토너먼트에서 하는 그런 낚시는 베스의 리미트를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게 많이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손맛만 보면 되고 또 욕심이 생긴다면 마리수나 좀 내 인생 최대어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낚시를 즐겁게 뭔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베스는 결국 물고기고 지능이 낮고, 그리고 사람의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를 그걸 감안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베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거나 낚시할 때도 좀 더 쉽게 베스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물속 세상은 야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야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생활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생에 발을 들이는 이런 낚시를 하면서조차도 캐스팅할 편한 곳, 발판 편한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이 편한 곳이 아니고 베스가 편한 곳에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베스가 편한 곳은 어디냐? 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기도비닉, 은원패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물속 세상은 야생이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힐 수 있고 나도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베스들은 당연히 뭔가 계속 항상 은원패를 해야 되고 그러겠죠. 지금 저기 보이는 저런 곳 있죠. 저런 거. 심지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딱 공격을 하다가 에너지를 썼어요. 근데 헛방이 났어. 그럼 에너지를 소모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다른 그 다음번에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자신의 구역 안으로 먹잇감들이 쉽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먹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베스들은 분명히 찾아다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런 장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잘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베스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약간 뭐랄까 안심을 하고 그렇게 좀 평온한 상태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공격 사정거리에 들어온 루어에 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먹이 사냥에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옷도 입고 뭐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거 진짜 한 개도 없이 그냥 빨가벗겨진 상태로 그냥 야생에 내던져진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처럼 약간 좀 베스들도 이자 요런 친구들은 막 철없이 아무 때나 막 쌩쌩 돌아다니고 그러긴 하죠. 이게 뭔 티야? 이게 뭐야? 아이, 백풀다가 한 마리 얻어 걸렸네요. 이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이 철없는 친구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캐스팅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캐스팅을 잘한다는 거는 막 캐스팅 기술을 여러 가지를 할 줄 알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스키핑도 할 줄 알고 롤 피칭도 할 줄 알고 플립도 할 줄 알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죠. 같은 그냥 오버헤드 캐스팅이든 사이드 캐스팅이든 같은 캐스팅을 하더라도 좀 더 정숙하고 간결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날씨만 보더라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오늘 새벽까지 비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강 쪽을 보면은 지금 아주 난리예요. 무슨 엄청 험난해요. 약간 바다를 보는 것처럼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굉장히 평온하죠. 예. 근데 이렇게 평온한 곳에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착솜이 붕덩 나버리면은 베스들이 당연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진짜 커버에 바싹 붙였다. 막 착수 위치를 기준으로 따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물에다가 착수시키지 않고 건너편 땅에 던져가지고 살살 끌어가지고 물속에 조용하게 폭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베스 낚시에서 좀 경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초보자분들 이런 걸 보면은 와, 저 사람 캐스팅 겁나 못하네, 막 던지는데 막 반대편 땅에 떨어지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낚시 실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와, 저 사람 범상치 않다, 경력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찍어봐봐, 저쪽에. 자, 요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캐스팅 할 때도 반대편 물에다가 바싹 붙여고 착수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반대편 땅에 너무 정확하게 착수시켰는데 이거는 NG. 이거는 NG. 자, 요렇게 땅에다가 착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착수를 시키는 거죠. 요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방금 착수 좋았는데 이거 고기 나올 것 같은데. 자, 볼까? 액션. 그리고 굉장히 그림 같은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막 루어를 집어넣기만 하면 베스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캐스팅 기술을 여러 가지 할 줄을 몰라서 아니면 캐스팅을 잘 못해서 그런 곳에 루어를 던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오픈워터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분명히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커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한번 이거 찍어봐봐. 지금 요 밑에 같은 경우도 분명히 베스가 들어있을 확률이 있죠. 예. 물론 이제 무조건 넣는 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일반 캐스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요런 데는 이제 스키핑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집어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뭐 피칭이라든지 사이드 캐스팅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정숙하게 피칭이랑 이런 걸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저는 그만큼의 실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키핑을 사용해서 이런 곳에 루어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스키핑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괜히 막 수면에 바다다닥 이러면서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정숙하게 그렇게 집어넣으면 좋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키핑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잘 들어갔다. 깊숙하게 들어갔네. 이런 거 딱 베스 하면 탁 티 놔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이 캐스팅 기술을 좀 여러 가지를 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잘 하게 된다는 거는 뭐 남한테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노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과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베스 낚시를 점점 잘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낚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취미 생활이 다 그렇죠. 취미 생활을 좀 즐겁게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그 취미 생활마다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좀 뭔가 익숙해지는 과정, 그런 힘든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자. 잘 잡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네, 요겁니다. 약간 루어 낚시든 찌낚시든 무슨 낚시든 간에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쪼가 생기죠. 흔히 말해서 약간 머리가 굵었다, 요런 내용인데, 물론 자신만의 기준, 철학, 뭐 색깔 이런 거를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남이 말해주는 그런 경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든지, 뭐 비하하고 막 깎아내리고 뭐 이런다든지, 이런 거는 자신의 그릇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좀 추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라든지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신 혼자서는 모든 걸 다 습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경험들, 그런 조언들을 많이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 색깔, 경험 이런 것들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응용을 해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스쿨링 하지 말자입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제는 조금 옛날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인터넷이 그만큼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베스가 굉장히 잘 나온다더라, 뭐 베스가 버글버글 하다더라, 뭐 이런 정보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특히 SNS 같은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를 보고 거기에 가면은 베스가 바글바글한 게 아니고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사람들한테 치이고 막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 막 서로 라인 크로스 났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싸움 나고 막 가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것은 좀 지양하자, 요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낚시라는 게 굉장히 힐링하고 자연 속에서 이런 거를 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베스 조과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사람 굉장히 많은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엄청 시끄럽고 맨날 낚시채비 풍덩풍덩 해가지고 초예민해진 그런 베스를 겨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낚아내는 거랑,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사람 한 명 없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한두 마리 낚아내는 거, 똑같은 한두 마리겠지만은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굉장히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굉장히 초보일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좀 질문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낚시 스승을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한 가지 팁이 될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단계를 벗어나신 분들이라면 굳이 사람 많은 곳에 몰려가지고 힘들게 낚시할 필요가 없다, 요겁니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베스 낚시에 대해서 조금 뭔가 자신감을 가지시고 뭔가 베스 낚시 그거 뭐 별거 있나? 베스 그 물고기 금마 그거 뭐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좀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쑥쑥쑥쑥 빠르게 늘어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쿠키였습니다.